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의식입니다. 생산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 SQC Statistical Quality Control의 핵심 툴이죠. 네, 관리도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도는 품질을 높이는 데 아주 주요한 기법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그 관리도 자체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요, 좀 지엽적인 문제로 흐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용법에만 치중된 학습 등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큰 시야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태동을 했고, 또 품질 관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으며 현재에 이르는지를 시간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품질 관리와 관련된 많은 기법들이 논의가 될 수 있겠고, 또 관리도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품질 기법들과의 연계성, 또 그들 속에서의 그 특징된 어떤 역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의 포인트를 좀 잡아가주면 응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런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관리도의 실질적인 바이블은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학습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 바이블을 찾는 것도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그 퀄리티 바이블 시리즈의 관리도 프로세스 능력편 교재 24페이지 보시면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이슈나 사건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좀 쉽게 볼 수 있느냐, 그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시간 순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1895년부터 1988년도까지 약 한 9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발생된 관련 내용들, 이슈들을 좀 정리를 했다는 거고요. 그럼 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질 경영론, 관리도, 샘플링 검사입니다. 품질 경영론은 이제 품질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어떤 그 내용들을, 여러 유형들을 담다 보니까요, 관리보다는 약간 상위 개념, 그래서 이제 경영이란 말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체계나 시스템, 접근 방법론, 이런 것도 하나의 논리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론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단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론 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관련된 시스템이나 접근 방법론, 문제 해결 방법론, 네,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놨고요. 또 관리도는 이제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품질 경영론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관리도가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탄생을 했는지 서로 빗대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샘플링 검사는 이건 관리도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자체가 전수검사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샘플링 검사로 이루어져서 평균이나 그 산포를 타점을 해가는 시각화된 그 기법이죠. 그래서 샘플링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관리도와 같이 탄생을 했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점에. 그런 의미로 SQC의 중요한 또 요소고요. 그래서 관리도와 샘플링을 같이 바라보기 위해서 샘플링 검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특징 중에 또 하나가요. 문헌을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자되는 내용을 가지고 적게 되면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공개된 문헌들을 위주로 해서 조사가 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린 이유가 됐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이제 소요를 했죠. 그래서 이건 번역문입니다. 각 셀에 해당되는 문헌은 이제 번역을 해놨고요. 또 번역에도 와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문을 갖다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1.3 문헌의 출처를 모두 모아라고 하는 본문 단원을 보시면 이 관련된 원문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고란에 보면 그 원문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찾아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시면, 좀 더 학습을 원하시거나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원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그 품질 경영론이 탄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질 경영론의 명칭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표를 쭉 보시면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건 새로운 어떤 그 품질 경영론, 문제 해결 방법론, 또 문제 해결 어떤 접근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 명칭은 빨간색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분홍색도 있죠. 이 분홍색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그 대상입니다. 관리도가 탄생됐다든가, 또 관리도와 관련된 문헌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관리도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분홍색으로 표시하고 있으니까요. 그 역시도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고려할 사항인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범위 대상으로 잡고 그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떤 이슈들을 조사를 할 것인가, 중요한 화두가 됐었습니다. 일단 그 대량 생산 체계가 있었어야 되죠. 간의 수급이나 뭐 기본적으로 작은 어떤 규모에서의 생산 체계 내에서의 품질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일단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헌상으로 이제 제임스 와트가 1769년에 증기기관에 특허를 신청했어요. 이게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량 생산과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그 테일러 시스템, 테일러에 의해서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 이제 개발이 된 것이 1895년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테일러 시스템이고요. 이때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동작 연구나 시간 연구라고 하는 것인데, 요때 시점을 이제 시작점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테일러 시스템은 이제 품질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생산성을 높인 그런 그 체계를 얘기하죠. 그런데 품질에 관심을 갖게 한 아주 직접적인 그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 대상은 이제 테일러 시스템부터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끝점은 식스 시그마가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일으켰는데, 요거 이후로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품질 경영론이다라고 언급할 만한 내용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해서 끝점으로 식스 시그마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사 내용은 테일러 시스템부터 식스 시그마까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슈와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조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제 32부터 34페이지의 내용들이 이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품질 경영 발전사인데요. 품질 경영 발전사는 25페이지 그 품질 역사 관련 시간대별 사건표를 보시면 회색이라고 그랬죠. 1895년 뭐 1903년까지죠. 테일러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1913년에 이제 포드 시스템이 나오게 되고요. 1924년도 5월 24일, 요거는 관리도가 탄생한 시점인데요. 회색으로 같이 이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관리도기 때문에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SQC가 탄생된 그런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1925년도에 다찌어에서 이제 억셉턴스 샘플링 플랜이 만들어지죠. 같은 어떤 벨 연구소에, 슈와르처 같은 벨 연구소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1931년에 이 SQC가 완성이 됩니다. 월터 슈와르츠가 공업제품의 경제적 품질 관리라는 책에서 SQC를 이제 완성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요. 또 교재 좀 넘겨서요. 29페이지 보시면 1950년에 40년대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군수 물품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요. 가만히 둬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품질 경영론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뢰성입니다. 1951년에는 파이겐바우에서 TQC가 제안이 됩니다. 그 저서에서 이제 제안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서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협의의 어떤 TQ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광의의 전사적 활동으로 바뀌는 것이 30페이지 1954년도 주란에 의해서 제안된 뭐 TQC죠. 그거는 이제 일본식 TQC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파이겐바우의 TQC와 구별하기 위해서 CWQC라는 명칭으로 활용이 되죠. 1961년도에는 이제 무결점 운동, 그래서 제로 디펙트, 이런 부분들은 뭐 많이 접했던 내용입니다, 주변에서. 또 1975년에는 그 이전부터 40년대부터 쭉 발전해 와서 완성이 된 TPS,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죠. 자, 이것은 1990년에 MIT에서 이제 Lean Manufacturing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는 그런 그 전기가 마련됩니다. 1985년도에 다시 이제 일본식 TQC가 이제 미국식으로 좀 바뀌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이 TQM이라고 하는 뭐 경영의 어떤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쭉 연결돼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죠. 1986년도에는 모토로라에서 빌 스미스에서 식스 시그마가 정립이 되고, 87년 이후로 해서 마이클 헤르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그 품질 활동이 전개가 됩니다. 네, 이 내용들을 파이겐바움은 또 5단계로 좀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작업을 이제 스스로 관리하는 거, 테일러 시스템이 이전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분업화로 감독 책임자 관리가 형성되는 것. 이것은 이제 테일러 시스템이 이제 포드 시스템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부터는 이제 20년, 30년대 1차 대전인데 이제 제품들이 좀 복잡해지죠. 군수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환경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신뢰성, 그 다음에 고장 이런 것들이 중심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중시되는 이런 책으로 재편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양을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고 생산량이 또 증대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샘플링 기법을 이용한 이제 통계적 검증 방식들, 통계적 품질 관리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전사적으로 다 관여된다라고 해서 토탈이란 이런 표현을 이제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간대별 사건표와 이 5단계를 사건별로 이렇게 빗대면 뭐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각 그 품질 경영별로 조금 사안을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테일러 시스템은 우리 교재 내용에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테일러는 1874년도에 하버드에 입학을 했죠. 법률학을 공부하려고 하버드에 이제 입학을 한 아주 수재입니다. 그런데 눈이 안 좋아요.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학교를 나와서 철강회사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이라는 철강회사에 들어가 삽질을 합니다. 좀 독특한 분입니다. 네, 그런데 뛰어난 사람은 역시 어느 환경에 갖다 놔도 광채가 나기 마련입니다. 네, 삽질을 하는데 이거 왜 삽질을 저렇게 하지?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가져요. 한 조장 밑에 한 50 내지 60명의 작업자들이 있는데 한 삽 무게를 뜨는데 보통 석탄이 3.5파운드, 철광석은 한 38파운드 정도 돼요. 근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한 21.5파운드, 한 10kg 정도씩 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10kg을 정도의 무게를 들 수 있도록 삽의 크기를 다 조정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인당 하루 작업량이 종전에 16톤에서 59톤으로 한 4배 정도가 증가해요. 3년 만에 종업원 수가 400~500명에서 140명으로 줍니다. 네, 이렇게 인원이 감축되는 건 당시에 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또 합니다. 또 급료도 일당 1.15달러에서 1.88달러로 60% 이상 증가하고요. 톤당 운반비도 0.072에서 0.033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그런 큰 성과를 얻으죠. 이것이 이제 생산성 혁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사건입니다. 포드 시스템은 1913년도에 이건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죠. 또 표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계속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게 하고 그것이 끝나면 옆에 컨베이어 시스템이니까 옆에 또 작업자한테 넘겨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대량 생산 체계, 새로운 체계를 이제 정립을 하게 되죠. 당시에 또 뭐 인간성 뭐가 문제가 된다, 인간성의 말살이다,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테일러 시스템이나 포드 시스템이 어떤 양산, 생산성을 굉장하게 높여주는 근데 아주 혁명적인 역할을 한 반면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검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 또 품질에 대한 내용은 많은 언급이 없습니다. 고려가 없었어요. 그래서 검수를 좀 수월하게 하고 또 품질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이제 SQC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1908년에 고셋이라는 분이 이제 소표본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고셋이라는 분은 영국 분이죠. 양조회사에서 일을 했고 스튜던트 T 분포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 1918년, 21년, 25년 피셔가 분산 분석을 발표를 합니다. 분산 분석은 이제 실험 계획할 때 굉장히 유용한 통계 접근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태티스티컬, 또 다찌나 로밍에 의해서 샘플링 이론이 정립되고 발표가 되죠. 이것이 많은 제품들은 이제 표본을 가지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퀄리티의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고요. 또 슈와르츠는 양산 상태에서 이제 관리 방법, 관리도를 이제 탄생시키죠. 이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그 스태티스티컬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SQC 근간이 이제 마련이 됩니다. 자, TQC는 이제 파우겐바움이 이제 발표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파우겐바움은 주로 이제 서구의 전문가 사회죠.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한 관점에서의 TQC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매 담당자, 구매 프로세스의 QC는
구매 담당자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또 표준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걸 준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영역별로 각자가 수행해야 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품질에 관여하는 이런 그 프로페셔널리즘의 TQC를 얘기했다 그러면 주란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확산된 그 일본식 TQC가 바로 그 CWQC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CWQC는 경영자부터 말단 작업자까지 전원 참여하고 전원 참여 또 제조뿐만 아니라 기술 구매, 판매 이런 그 밸류체인이 전부 다 관여하는 전사적 활동이고 또 품질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원가나 생산성 그런 향상까지도 동시에 관리하는 종합관리 활동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TQC와 구분해서 CWQC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TPS는 39페이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TPS는 이제 처음에 1948년부터 1975년에 이르러서 이제 완성이 되죠. 그 오노나 신코나 도요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당시에는 이제 지트 생산 그래서 Just in Time Production으로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가요. 1980년대 중반에 MIT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 회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다른 데하고. 도요다 같은 경우는 절반의 제조 시간, 또 공수는 3분의 2, 불량률은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MIT의 그 인터내셔널 모터 비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가 1990년에 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 세상을 바꾼 뭐 체계 뭐 이런 형태의 명칭으로 알려지게 되죠. 네, 그래서 그때 알려질 때 이제 Lean Manufacturing 이런 명칭으로 알려서 우리가 주변에 이제 많이 듣는 것이 Lean하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식스 시그마는 1986년도 빌 스미스 모토로라에서 이제 뭐 생성이 됐고요. 또 TQC나 이제 CWQC, TQM 전사적 품질 활동의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벨트 제도가 있다는 거. 이것이 다른 어떤 품질 혁신 프로그램과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된 문헌이나 본문을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이제 36에서 39페이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이제 관리도인데요. 관리도는 1924년 5월 24일 날짜도 이제 박혀 있죠. 네, 관리도 원형이 소개가 됩니다.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슈와르츠 박사의 이제 상사예요. 조지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슈와르트가 종이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메모지를 준비해서 그 쪽지의 3분의 1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식적으로 나타낸 관리도 다이어그램을 그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뒤로 기록된 다이어그램과 짧은 문장은 현재 프로세스 품질 관리에 필수적인 원리와 고려사항 모두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이 메모지에 뭐 쭉쭉쭉쭉 적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의 이제 관리도 원형이라는 거죠. 이것이 현재 뭐 알려져 있다 그러면 굉장한 어떤 가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2년 뒤인 1926년에 벨 시스템 테크니컬 저널에 퀄리티 컨트롤 차트라고 하는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들을 강의시키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고요. 31년도에는 관리된 모든 내용들을 이제 정립을 해서요. 공업제품의 경제적 품질 관리. 이것은 이제 출판을 해서 세상에 드러내는데, 관리도가 이제 완성이 된 거는 상당 기간이 좀 지납니다. 8년 뒤에 대민과 이제 공조로 Statistical Method from the Viewpoint of Quality Control이라는 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약 한 15년 동안에 걸쳐서 관리도가 완성된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네, 그 이전까지는 사실 관리도는 이렇게 전파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수물품이 자꾸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 군수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 측면에서 군수 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전시 규격이 마련됩니다. 아메리칸 워 스탠다드라 그래서 그것이 G1-1에서 3까지 여기 이제 관리도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는 이제 47년, 54년, 59년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특수한 이제 관리도들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다별량 관리도는 프로세스에서 관리도를 한꺼번에 여러 개 관리하면 알파 오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에 이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접근법이고요. 수학적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가 발달한 이후로 이것은 좀 확산이 됐고요. 54년에는 이제 누적합 관리도, 미세한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런 관리도죠. 지수과중
이동평균 관리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웨이트를 줘서 변동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리도들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네, 본 내용은 39에서 41페이지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헌의 출처 이런 내용들은 교재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꼭 교재 보실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언급한 부분이 이제 관리도와 관련된 문헌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관리도와 웨스턴 일렉트릭사의 이제 관계입니다. 웨스턴 일렉트릭은 미국의 아주 거대 뭐 통신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869년에 오하이오주의 클레블랜드에서 그레이 앤드 바턴이라는 이름으로 전기 기구점입니다. 두 사람이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요, 향후에 1872년에 웨스턴 일렉트릭 매뉴팩처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인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은 변화가 또 있습니다. 1878년부터 79년 2년 동안에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회사하고 벨 전화회사가 전화 산업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이제 특허 전쟁을 벌여요. 그 분쟁에 웨스턴 유니언 쪽에 이 웨스턴 일렉트릭 매뉴팩처링 회사가 붙어 있었어요. 연합 세력이었는데 결론은 졌습니다. 그래서 벨 전화 회사가 승리를 해서 바로 이 지배권이 벨 전화 회사로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벨 전화 회사는요, 나중에 이제 AT&T의 계열사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웨스턴 일렉트릭 매뉴팩처링이라는 회사는 이제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이름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1984년도에 AT&T에서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계열사로 다시 분리돼 있다가 1996년에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그 회사가 루슨드 테크놀로지라는 그 회사의 일부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많은 어떤 과정을 거친 회사인데요. 그 다음에 업력도 굉장하겠죠. 그런데 이 웨스턴 일렉트릭에 몸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 슈와르츠라든가 데밍, 주란, 다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웨스턴 일렉트릭 소속의 회사에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세계의 어떤 품질의 하나의 그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웨스턴 일렉트릭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슈와르츠가 있었고요. 그 슈와르츠가 이제 발표한 논문이 1925년에 저널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ASA에 발표한 논문이 굉장히 좀 와 닿아서 이것을 뭐 내용에 좀 포함을 시켰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 프로세스에 머티리얼들이 이제 들어가면 뭔가 이제 가공이 되고요. 이것이 끝났을 때 100% 인스펙션, 고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요, 100% 인스펙션으로 이 문제점들을 걸러내는 거죠. 요 그림은 요건 전화기를 얘기합니다. 텔레폰을 얘기해요. 이건 라인이고, 그래서 가능한 생산 어떤 개념,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개요가 되겠고요. 발전적으로는 모어 이코노미컬, 좀 더 경제적인 그런 그 생산 방식은 중간중간 샘플링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되는 제품들을 이제 걸러내는 거죠. 이런 샘플링 인스펙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방식을 좀 제안한 것이 1925년도입니다. 상당히 뭐 재밌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주라인이나 데밍 이런 분들이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품질 관리, 슈와르츠와 협업을 통해서 뭐 발전시켜 나갔습니다만, 우리한테 중요한 이 관리도 관점에서 보면 교재는 이제 53페이지의 맨 밑쪽입니다.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이제 품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소양을 갖췄는데, 특히 1940년에 호선이라고 하는 그 품질 보증부에 합류한 보니스몰이 있어요. 근데 이 보니스몰이라는 분은 여자입니다. 이 분은 슈와르트가 약간 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렵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뭐 전쟁 과정을 거쳐서 슈와르츠가 군수물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는 뭐 기여한 바는 있습니다만,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실적으로 뭐 실용적으로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본 그런 케이스는 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웨스턴 일렉트릭 전체에 소속된 품질 전문가들의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결성을 해요. 그리고 핸드북을 이제 집필하게 됩니다. 이 핸드북이 공식적으로는 1956년에 완성이 돼서 이제 발표는 이제 1958년에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웨스턴 일렉트릭 스태티스티컬 퀄리티 컨트롤 핸드북입니다. SQC 핸드북이에요.
이것이 관리도를 활용해서 생산 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우리로 치면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관리도를 우리가 학습하는데 아주 바이블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도뿐만 아니라 실험계획, 그 다음에 샘플링 기법, 그 다음에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이런 내용들이 서로 연관을 가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특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처리 프로세스를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스터디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조직 간의 관계, 그리고 관리도의 운영 형태, 운영 방식,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지적하고 체계를 마련해서 정리가 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좀 참조해서 관리도의 바이블로 삼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리도의 과거 옛날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속에서 각자 독자분들은 필요한 부분들 또 관심 있는 영역을 좀 잡아낼 수 있으면 집중적으로 좀 학습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스스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